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번가노가 인생 최악의 경기를 가졌습니다. 번가노는 샌디에고전에 나섰지만 2이닝 4피 홈런 6실점으로 물러남으로써 시즌 평균 자책점이 9.35가 됐는데요. 데뷔 후 처음으로 4피 홈런 경기를 경험한 번가노는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87.1마일, 시속 140km, 최고 구속이 87.7마일, 141km에 그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은 선발 투수들이 많이 나왔던 지난 FA 시장에서 번가노는 4위 선수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게리 콜이 연평균 3,600만 달러에 달하는 9년 3억 2,400만 달러, 스트라스버그가 연평균 3,500만 달러에 해당되는 7년 2억 4,500만 달러, 잭 윌러가 연평균 2,360만 달러에 해당되는 5년 1억 1,800만 달러 계약을 맺자 당연히 번가노도 1억 달러 계약이 가능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실제로 번가노는 1억 달러 제안이 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행보를 보자면 시카고 화이삭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번가노는 이를 거절했고 화이삭스는 댈러스 카이클과 3년 5,55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번가노를 놓치고 카이클과 계약한 이 선택이 전화위복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카이클이 3경기에서 2승 1패 2.55인 반면 번가노는 3경기에서 2패 9.35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더 좋은 조건을 거절한 번가노는 자신이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한 애리조나와 연평균 1,700만 달러, 5년 8,5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심지어 1,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이자 없는 지불 유예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가치는 훨씬 낮았는데요. 이로써 2016년 잭 그레인키와 당시 신기록에 해당됐던 연평균 3,441만 달러, 6년 2억 650만 달러 계약을 맺었던 애리조나는 에이스를 그레인키에서 번가노로 교체한 셈이 됐습니다. 한편 애리조나는 올해와 내년 각각 3,500만 달러를 받을 예정이었던 그레인키에게 매년 1,000만 달러의 연봉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번가노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2014년 샌프란시스코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끈 번가노는 그러나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공을 던진 투수였습니다. 이에 번가노가 26세 시즌까지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에서 던진 23,261구는 투구수가 공식 기록이 된 1988년 이후 데뷔한 투수 중 24,879를 기록한 펠릭스 에르난데스 다음이었습니다. 3위는 CC 사바시아, 4위는 클레이튼 커쇼, 5위는 맥케인, 6위는 칼로스 잠브라노였는데요. 사바시아만이 31세 시즌까지 버텼을 뿐 커쇼는 28세 시즌부터 허리 부상이 시작됐고 케인과 잠브라노는 28세 시즌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케인은 27세 시즌까지의 평균 자책점이 3.27이었지만 28세 시즌 이후로는 4.8이었고 22세부터 27세까지 연평균 211이닝을 던졌던 잠브라노도 28세부터 31세 시즌까지 연평균 144이닝에 그친 후 더 이상 공을 던지지 못하게 됩니다. 번가노 역시 27세 시즌이었던 2017년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번가노보다 앞서 번가노와 같은 행보를 보였던 선수들의 사례를 보면 애리조나는 에이스를 싸게 잡은 게 아니라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거였습니다. 번가노가 샌프란시스코의 홈구장 오라클 파크의 도움을 크게 얻은 투수라는 것도 불안 요인이었는데요. 번가노는 2019년 홈에서 1.63, 원정에서 4.97, 지난해는 홈에서 2.93, 원정에서 5.2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번가노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시각은 지난해 번가노가 구속 반등을 이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번가노가 기록한 평균 91.3마일은 번가노가 가장 좋았을 때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문제는 번가노에게 구속 반등이 일어난 건 전반기에 국한됐다는 겁니다. 번가노는 6월까지 평균 구속이 91.9마일이었지만 7월 이후로는 90.7마일에 그쳤습니다. 번가노는 예전에도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류현진 선수와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보이는 구속대가 분명 존재하는데요. 류현진이 평균 90마일이라면 번가노는 91마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87마일 패스트볼을 던지게 되자 주무기인 커터 그리고 커브가 힘을 잃게 됐습니다. 제가 중계했던 텍사스전에서도 번가노는 토드 프레이저를 상대로 커터를 바깥쪽으로 낮게 떨어뜨린 후 하이 패스트볼을 제대로 던졌는데 구속이 88마일밖에 나오지 않은 그 공은 홈런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번가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애리조나 맷 허지스 투수 코치는 번가노의 구속 조화를 걱정하지 않고 있으며 몸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곧 구속이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워크 애식이 강하기로 유명한 번가너가 몸에 문제가 없다면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요. 과연 허지스 코치의 말대로 번가너는 구속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14년 월드 시리즈라는 명장면을 남겼지만 일찍 퇴조함으로써 애리조나의 재앙이 될까요? 오늘 경기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게레로 주니어와 타티스 주니어를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타티스는 오늘도 홈런을 기록함으로써 8개의 홈런으로 에런 저지와 함께 메이저리그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쿠냐 주니어가 더 미쳐 날뛴 날이 됐는데요. 어제까지 홈런이 하나였던 아쿠냐는 필라델피아의 더블헤더에서 8타수 5안타 3홈런 5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아쿠냐는 44씩과 도루에 대한 욕심만 줄이면 훨씬 더 대단한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페루에서 태어났지만 베네수엘라에서 자란 데다 체인지업이 좋은 좌완이기 때문에 제2의 유한 산타나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오클랜드 헤수스 루사르도는 오늘도 최고 구속 99마일, 평균 96마일의 강력한 패스트볼을 선보이고 메이저리그 첫 승에 성공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빠던 전도사이자 몸에 화가 많은 라몬 로리아노는 2개를 맞게 되자 휴스턴 덕아웃에 대고 큰 소리를 쳤는데 휴스턴에서 이에 대응하면서 로리아노가 휴스턴 덕아웃으로 달려가고 휴스턴 선수들이 막아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클랜드는 9연승을 질주하고 서부지구 독주 체제를 지켰습니다. 다저스는 7회 말에 터진 폴락의 역전 3런 홈런에 힘입어 샌프란시스코 시리즈를 2승 1패로 끝냈는데요. 지난해 정규 시즌에서 승리 기여도 0.1, 포스트 시즌에서 13타수 무안타 11삼진이라는 최악의 부진을 선보였던 폴락은 제가 중계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딸이 병원에서 5개월 만에 퇴원한 후 미친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다저스와 5년 5천만 달러 계약을 맺은 폴락은 2023년까지 다저스에서 뛸 수 있습니다. 한편 양키스는 스탠튼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당분간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템파베이는 찰리 모튼이 어깨 부상으로 내려왔지만 예방 차원의 교체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를로스 마르티네스가 카지노를 방문했다가 세인트루이스 선수단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소문이 도는 가운데 세인트루이스는 내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피츠버그 3연전이 공식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이에 수요일에 예정됐던 김광현 선수의 선발 데뷔전도 연기됐는데요. 메이저리그는 가뜩이나 확진 선수가 많은 상황에서 또 한 명의 일탈 선수가 나왔습니다. 바로 올 시즌 3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29로 대활약하고 있는 클리브랜드 선발 잭 플리색인데요. 플리색은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따낸 후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푼 것이 적발돼 72시간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정상적인 일정이었던 팀들이 16경기 또는 17경기를 치른 가운데 세인트루이스는 단 5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요. 세인트루이스가 제대로 시즌을 마칠 수 있을지, 메이저리그가 월드시리즈까지 무사히 치를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상 오늘의 메이저리그 정리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